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하며 직전 분기 회복 조짐이 다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에 중국 경제의 침체와 불안한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며 투자보다는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 어제 오전 11시쯤 DMZ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수명이 MDL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세 번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 활동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캐나다가 미국, EU와 보조를 맞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더그포드 주 총리는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온타리오와 캐나다의 일자리는 위험에 빠진다며 캐나다 정부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국제해양안보포럼에 참가해 폴란드 해양안보 솔루션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포럼에서 폴란드의 해양안보 과제와 해군 및 방위산업체 발전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오르카 프로젝트에 참여 의향서를 낸 세계 11개 조선업체 중 유일하게 3,000톤급 잠수함과 2,000톤급 개발 잠수함 등 두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제안하며 폴란드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올 연말 사업 입찰이 예상되는 오르카 프로젝트 경쟁에서 HD현대중공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 증시의 영향으로 반도체가 혼조를 보이니까 이번에 역시 우리 증시도 굉장히 하락하면서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많은 분들께서 놀라고 계실 텐데 절대 놀라지 마시고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 이 시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장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친 가운데 엔비디아 3% 넘게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AMD는 올라주긴 했지만 반도체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이어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하락했는데요. 국내 증시 이 같은 영향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게 빠지는 가운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시총 10위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금 현재 증시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이 같이 빠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증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증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물도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안 좋은 자리에 가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비록 놀라지만 절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오후에 또다시 누가 들어온다?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스피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들어왔죠. 여기에 줄을 여러 개 쳐놨는데 2777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사이에 아주 절묘하게 음봉을 만들면서 이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2800포인트 넘어간 게 거짓말같이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가지고 많이 놀라시고 계시지만 자, 보시게 되면은 갭 상승도 여러 번 했고 갭 하락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리 박스권 2777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앞으로 28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자, 현재 조금 밀어보겠습니다. 좀 더 밀어봤을 때 계속해가지고 추세는 상승 추세. 여기서부터 서서히 아랫단을 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를 봤을 때 충분히 2800포인트 다시 넘어가서 현재는 공매도가 또 금지가 되어 있죠. 내년 3월까지 3000포인트 다시 한번 찍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현재 자리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은 조금 더 불안하죠. 그렇지만 850포인트를 뚫고 잠깐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다시금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표시해 놓은 노란색 원안을 보시게 되면 현재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 포지션 보시면 그래도 850포인트는 어떻게든 지켜내고 854포인트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오전장 초반에 이렇게 갑자기 훅 빠지면서 거기에서 물량을 쭉 당겨 올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놀라셨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물량을 뺏기신 분들은 또 오후장이 되면은 상당히 후회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더라도 멀미 날 수 있지만은 절대 멀미하지 마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 자리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또 놀라고 있죠.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 지금 어떻게든 지켜내고 있죠. 8만 400원대에서 여기서 물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리 8만 원대를 여기를 지지적으로 잡고 있다. 여기에 8만 원대를 지지를 해가지고서 아래꼬리를 주고서 다시금 말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자리 8만 400원에서 8만 500원대에서 물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비록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양매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실 수 있지만 앞으로 오후장이 되었을 때 다시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어제 24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기다렸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오늘은 조금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 23만 3천 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와 있다. 즉 시작점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려는 여력은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동부 DB, 즉 DB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30만 원까지도 찍을 수 있다. 즉 30만 닉스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대략 한 20% 이상 저보다는 더 올려가지고서 잡아줬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과연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단 여기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엔비디아하고 너무 많이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엔비디아가 흔들렸다 그러면 바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 또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현재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상승하는 종목들을 잠깐 보겠는데요. 재룡산업, 재룡전기, 즉 재룡계열 지금 다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재룡산업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게 되면은 급등이 나왔죠. 현재 이 자리에서 28.46%까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3거래를 연속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도 이미 거래량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룡전기 역시 지금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 거래 10거래일 정도를 계속해가지고서 이 거래량들이
받쳐주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급등해가지고 대략 한 16%까지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콜마 B&H. 자, 콜마 이런 그 약간 그 건강식품, 건기식이라 그러죠. 건강식품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화장품 계열 쪽 이쪽도 역시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스킨앤스킨 같은 종목도 지금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 지금 현재 세명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모습은 뭐다? 반도체 없는 곳에 자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이듯이 반도체 없는 곳에는 순환매가 왕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미증시에 영향받으면서 다소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오후장에 외국인 수급 변동성에 유의해 보시면서 꼼꼼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장에서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어제 영남대학교에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곳에서 경북을 동북아 첨단 제술 혁신 협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SMR 등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증시 전용 산업 분류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국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 체계를 개발해 활용도를 높이고 또 인덱스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이슈들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슈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스쿨 지금부터의 이슈, 오늘 장머니 이슈를 분석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장마가 심상찮다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 이야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원전 관련 이야기, 자,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자, 군납, 그 다음에 또 조선 두 개가 같이 엮인 이야기. 네 번째는 여기에 산업 분류 체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현재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은 이날 낮 12시 어제죠. 어제 갑자기 시간당 강수량 51.8mm를 기록하였다. 역대 두 번째로 엄청나게 들어가죠. 6월 기준에서 역대 두 번째. 자, 이렇게 6월이 되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여름이 당겨지고 있다. 여름이 당겨졌어요. 당겨진다. 굉장히 좀 이상하죠. 예전에는 보통 7, 8월 돼야 덥다 그러고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6월이 굉장히 더워지고 그 다음에 장마가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더 화끈한 여름이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그 불지옥에 해당하는 그런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오늘이 하지지요. 자, 지금 현재 가장 날이 긴 때가 지금 6월 말로 지금 걸려 있는 이런 그 음력상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으로 봤을 때 여름이 당겨진 것은 사실 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여름이 당겨졌다. 이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주의 움직임들도 역시 생각보다 빨리 일찍 움직인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것들이 좀 더 당겨질 수 있다. 시기적으로.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 자, 일부 비닐하우스와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자,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 부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내두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북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첨단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그 다음에 SMR 산단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경북과 경남 지역 이쪽으로 갔을 때 무엇이 있느냐? 원전이 있죠. 원전. 자, 뭐가 있느냐? 울진하고 고리 원자력. 고리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경남 쪽에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원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 SMR 산단을 이쪽으로 해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던 지역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호남은 어떻게 하냐? 호남 지금 여기에서는 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반도체 벨트. 자, 반도체는 이미 가지고 가 있죠. 수도권이 아니냐 그러지만은 수도권 경기 남부부터 해가지고서는 충청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호남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수산단. GS 칼텍스가 버티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여기서 또 수소에너지 또 합니다. 자, 요거는 창원하고 연결해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산단, 이쪽에 있는 부울경 산단과 그다음에 이쪽에 여기는 여수 산단하고 합쳐지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합쳐져서 이 지역을 다 합쳐가지고 수소권으로 만든다. 수소 권역으로 만든다가 특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요거 수소를 여기 위에까지 좀 더 올려주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국가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역 감정이나 정치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남부 권역에서는 지금 현재 반도체 이외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건 앞으로는 에너지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여기에 따라 투자에 포커스를 두시면은 괜찮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하나오션 시스템. 미국의 조선소가 국내 첫 인수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미국의 필리 조선소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자, 인가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필리 조선소도 꽤 괜찮은 그런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 지분을 100% 하나그룹이 인수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해야 될 것들이 있죠. 자, 그럼 뭐냐? 기존에 있던 미국의 국방성 등록, 국방성 등록이 있죠. 자, 우리 저는 이제 요거를 12년 해봤으니까 아는데 DoD 컨트랙터로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관련돼 가지고 등록 서류들이 조금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것들을 이제 뭐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가지 코드들 뭐 다시 이제 새로 받고 또 움직여야 되는 것들도 있고 물론 기존에 있던 필리 조선소는 일단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지분 변동에 의해 가지고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진행을 하는 것을 봐야 된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자, 일단은 미국의 방산에 하나오션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 특히 해군, 네이버 프로젝트에서는 해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무엇이냐? 조선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 내에서의 필요한 부분, 특히나 방산 관련된 조선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더 강하게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하나그룹의 방향은 무엇이냐? 우리는 방산으로 해가지고선 앞으로 전체적인 모든 사업 포트폴리오를 집중해 가지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를 가지고 방산과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새롭게 구축한 다음에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럼 다음으로 봅니다. 자, 네 번째.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거래소 증시 전용 산업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든다. 자, 제가 연휴 때 여러분들께 특별 서비스로 종종 이제 여러 강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뭐였죠? 산업적 분석 얘기가 나왔죠. 산업적 분석. 지금 아마 제가 5월 달인가 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지난달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까지 얘기했던 건 뭐냐.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산업 분류 관련된 것을 하다가 이제는 거래소가 아예 그냥 증시 전용의 산업 거래 분류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걸 나온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드디어 이제 그 RFP 쉽게 얘기해서는 그 제안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봤을 때는 이 제안서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ETP. 자, 예, 자, 요거, 자,
여기 보면은 exchange traded 그 product 그래가지고서는 증시에 상장을 한 다음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을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기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한 산업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어떠한 그 ETF나 ETN을 만들 때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는 얘가 주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뭐 지수면 지수 아니면은 원자재면은 자재.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금이나 오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또 많이 되는 게 뭐냐, 리튬 같은 거,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리튬 관련된 ETF들도 있고, 뭐 수많은 것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얘를 도대체 어떤 산업 분류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그 자료만 가지고서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 시대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현재 거래소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MSCI 못 들어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탄탄해질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보고 접근하시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이슈를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말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산업적 분석 강의를 하실 때 산업 분류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테마 선정 시에 산업적 분석 역시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준비해 뒀으니까요. 하단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슈들 살펴봤는데 이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짚어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한번 테마를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조선, 네트워크 이 4가지를 했는데 네 번째 거는 산업체계 관련된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거래소는 모든 게 100% 전산으로 돌아가죠. 자, 주식조차도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주식도 종이 주식이 아니라 전자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자, 네트워크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자, 결국은 뭐냐? KRX, 우리나라의 거래소. 이 거래소는 결국 뭐다? 전부 다 전자거래가 되고 있다. 전자거래. 자, 그래서 이 거래소하고 누가 연결이 되어 있냐? 바로 예탁결제원이 결정돼 있죠. 예탁결제원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자,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떻게 됐냐? 이틀 뒤가 아니라 이제 하루 뒤에 D+1에서 이제 돈을 주죠. 자, 여기에서 대금 지급합니다. 대금 지급하고 예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면 이틀 뒤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 나도 이틀 뒤에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었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 예탁결제원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미국은 이제 D+1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아직까지 D+2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 뒤에 여기에 대해서 매수금 혹은 매도금을 주거나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IT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장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용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데이터 센터, IDC라 부르는 독립 데이터 센터,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대한 산업 체계를 이제는 네트워크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고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산업 체계지만 결국은 네트워크 관련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머니 모멘텀 보시게 되면은 자, 기준은 유엔 기준인데 세상은 빨리 변한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5월 달에 연휴 때 말씀드렸던 이 특강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산업적 분석에서 각 국가별 국가 산업 분류 체계라는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자,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다 따로 있다. 그래서 미국은 나이크스 코드라는 게 있었고, 나이크스 코드에 맞춰가지고서 움직이고, 이게 굉장히 많다. 20만 개 이상의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개다? 기껏해봤자 10,000개도 안 된다. 10,000개도 안 돼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은 근데 이게 엄연히 유엔 기준으로 만드는 거고, 그럼 왜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직도 이 10,000개 가지고서 10,000개도 안 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분류가 작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해가지고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선진국에 진입해버리는 바람에 옛날 옷에 이 유엔 기준이 이 옷이 안 맞게 된 거예요. 이게 안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는데 우리 성질 급하고 그야말로 빨리빨리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그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쫓아가다 보니까 옛날에 맞춰놨던 이 기준들이 하나도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우리가 치열하게 아직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가 볼 때는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이야 정말 저렇게 성질 급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나라는 천반네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증시를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MSCI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 여러분 이거 전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여기 뭐 또 못 들어갔다 그러시는데 이거 못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 규제가 있다? 아니에요. 규제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채권 시장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채권 시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권 시장. 증시는 상관이 없어요. 증시는 들어오든 나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채권 시장이 문제가 됩니다. 왜? 대한민국 채권은 옛날에 K-팝 아이돌보다도 더 유명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왜? 이자 잘 주고 거기다가 이자가 상당히 괜찮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뭐라 그럴까? 그리고 또 그만큼 건전한 재정을 자그마치 3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 그거 나오면 어때? 그러고서는 4대1, 5대1의 비율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로 완판을 시켰던 게 대한민국 채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돈 많은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시장 교란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열지 않았던 거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MSCI는 사실은 그 덕에 번번이 안 됐다. 사실은 앞으로도 안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머니 포인트. 자, ETP 아까 말씀드렸던 거 Exchange Traded Product. 자, 상장지수 상품이라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만들 때 상품화를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한다. 자, 무슨 얘기냐? 증시에서 저 KRX에서 그 한국거래소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만들었다. 그럼 여기에서 ETF나 ETN을 만들었을 때 ETF 그다음에 ETN. 자, 요거 차이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ETF하고 ETN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요거는 기초자산 10개 이상, ETN은 5개 이상. 이렇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들 때 이걸 가지고 했을 때 기초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그 상품은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코드를 매기려 그러니까 웬걸 이게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생기더라라는 것이 현재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매길 수 있도록 새롭게 어떤 체계를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에 맞춰가지고 증시는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더 간접 상품이라고 하죠. 간접 투자 상품이 이게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ETF 시장이 그만큼 더 원활해지면서 앞으로도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만큼 증시가 좀 더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ETF 저게 뭐 대단한 게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 둡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우리의 그 유명한 ETF가 뭐죠? QQQ 있죠? 자, QQQ가 있어요. 자, 나스닥 지수 관련되어 있는 ETF. 얘가 사이즈가 얼마냐? 삼성전자보다 더 큽니다. 삼전보다 더 큽니다. 700조가 넘어가요, 시총이. 네. 이런 종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 관련되어 있는 ETF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나와가지고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움직인다. 물론 QQQ가 전체 미국 전체의 그 전체 시총 다 합쳤을 때는 거기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오고 활성화돼야지만 좀 더 좋은 건전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두 번째 전산화에 따른 DB와 그다음에 보안 수요가 증가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전산화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종이들 모든 주식은 전자주식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ETF, ETN 증권도 자 전자증권이죠. 전자증권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 상태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 동부 아닙니다. 이거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안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난다. 일반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고 물리적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파이어월을 비롯한 각종 장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깔려져야만 이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네트워크 짚어주셨는데요. 전산화에 따른 DB와 보안 수요 증가로 기대감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 흐름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종목 두 가지만 뽑아주신다면요? 이번에 아주 힘들었죠. 네트워크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아주 저가에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잡기가 쉽지 않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관련돼 있는 종목 두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정보인증, 그다음 두 번째 모아데이터 이 두 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저까지만은 그래도 더 떨어질 염려는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한국정보인증 지금 현재 모두 알고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공동인증서, 인증서 관련해가지고 공인인증서 우리 보통 공동인증서라 그러죠. 인증서 관련해가지고 거의 뭐 끝판왕급입니다 여기.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각자 인터넷 뱅킹한다 그러면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는 그것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디지털 인증 확산 센터가 어제 개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각자가 해가지고 프라이빗리 만들어져 있는 이런 시큐어 코드. 자. 인증서가 전부 다 사설로 다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설 인증서가 코스콤도 있고 그다음 뭐 이런 한국정보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쭉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하나만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을 다른 곳에다가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인증 확산 센터가 하는 일인데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 바닥을 다지고 더욱더 갈 수 있다. 즉 앞으로는 뭐냐? 인증서 이 시장도 경쟁 체제가 들어간다. 경쟁 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서는 지금까지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서로가 그 경쟁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사이트에서는 우리 인증서, 저 사이트에서는 저쪽 회사 인증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그 벽이 허물어졌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인증서 회사들끼리 이게 경쟁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찌리하게 옆으로 완전히 횡보하고 있던 이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이 앞으로 튀어오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한국정보인증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 아주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언제냐면은요 2020년대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서는 인증서에 대한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있고 그다음 조금씩 이런 식으로 들어온 자리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자 작년까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거래량들을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모아데이터. 자, 모아데이터 지금 보면 LLM 기반의 헬스케어 부문 소식 여기에 대한 이 관련해 가지고서는 진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AI 솔루션 특히나 AI를 이용한 보안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 따라서 또 바닥을 다지고 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은요 대부분의 보안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 옆으로 가다가 밑으로 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 왜냐? 거기서 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기서 계속 물량을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던지지 않더라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거래량 거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요거 좀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자.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해가지고서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즉 횡보는 뭐다? 힘의 축적이다. 횡보는 힘의 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힘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나 얘는 또 뭐가 있느냐?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죠. 자, 거래량이 있고 여기 이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동그란 기간 동안에 들어온 거래량이 엄청나죠. 자, 그다음 또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 모아 데이터도 역시 앞으로 튀어오르기에 힘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정보인증과 모아 데이터 살펴봤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디지털 인증 확산센터 개소로 반등 시도 중이고요. 모아 데이터는 LLM 기반 헬스케어 부문의 소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종목을 대응하더라도 공략법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혼자서는 대응 방법 찾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뽑아주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요? 바닥에 있는 종목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봤을 때 한국정보인증은 디지털 네트워크 인증, 그 다음 두 번째 모아 데이터는 LLM 기반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대마불사 개념으로 해가지고서는 아직은 그래도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했을 경우 이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 즉 대규모 자금은 이쪽으로. 그렇지만 너무 큰 자금 못 들어갑니다. 얘는 그래도 시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작은 돈을 해서 굴리고 싶다 그럴 때는 저는 모아 데이터가 나쁘진 않을 것이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묻어두는 돈이다. 묻어둔다. 묻어두는 돈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벼를 심어놓고 내일 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은 그 벼는 말라 죽습니다. 봤다가 자, 심어놓고 그 다음날 뽑아가지고 얼마 자랐나 보고 다시 꽂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나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 자금들은 어떻게 되냐? 묻어주는 자금으로서 한번 딱 묻어놓고 그 다음에 정말로 급등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2분기, 즉 6개월 이내에 아마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소식이 나왔을 때 그때가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기억하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인데요. 히든머니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성적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로 1월 9일에 언급해 주신 엔캠 307% 넘는 탄력적인 강세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GST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는 2월 13일에 공략한 YC 282% 수익 기록하며 2등에 등극했고요. 다음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162% 넘게 상승하며 3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명전기 97% 넘게 올라줬습니다. 자, 이어서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월 22일에 짚어주신 이녹스 첨단 소재 16% 넘는 강세 나타내며 수익률 3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인터플렉스 매수가 15,410원 기준 10%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6월 3일에 언급해 주신 롯데칠성 13% 가까운 수익 기록한 가운데 카페24 매수가 35,850원 기준 19% 넘게 오르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월 13일에 공략한 샘표식품 37%대 탄력 보이며 1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 계좌에도 빨간불 한번 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 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수익률 확인을 해봤는데요. 리뷰를 빼놓고 가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보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작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 자본 가지고서 꾸준히 쌓아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의 리뷰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2일에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던 자리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봤을 때 종가가 현재 자리는 얼마냐면 33,500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종가에 매수하시라고 권해드렸던 종목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재밌는 것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위아래로 해가지고서는 횡보 라인을 만들어서 31,800원에서 33,300원까지 해서 여기에서 위아래로 이 좁은 구간에서 대략 한 2주 이상 13에서 14거래일 정도를 옆으로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대략 한 10거래일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요거 믿어도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밀어서 보겠습니다. 현재 자리 굉장히 바닥이죠.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자리가 있고 앞으로도 위로 봤을 때는 1차 목표가 저는 여기에 47,400원 여기까지 먼저 봐드리고 그 다음 또 올라간다 그러면 57,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끌고 가시되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춰서 매도 타임을 알아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종목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무려 16% 넘는 탄력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이제는 전문가님처럼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수익을 듣다 보니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져갑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오늘의 종목 별이 5개. 자, 5글자. 네트워크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자, 히든 종목 모멘텀 보시면은 보안 인증의 수요 증가 및 통폐합. 아까 나왔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 나왔던 그 모아 데이터는 아닙니다. 절대 그놈 아니에요. 절대 그 종목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히든 종목 포인트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인증 전문 업체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두 번째 거래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어 있다. 자, 관련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해왔죠, 여러분들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네트워크 관련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종목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숫자가 같다고 별이 5개라고 절대 그 종목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주봉 차트에서 나온 거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 네트워크 보안 관련주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장기간 동안 옆으로 쭉 횡보를 하고 있다. 횡보로 인해 가지고서 힘은 축적돼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정말로 돈 많으신 분들이 안 오느냐, 왜 주포는 안 들어오느냐, 뭐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만큼 해가지고서 주봉 차트에 이만큼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또다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언제든지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동안에 IT 관련해 가지고서 그리고 AI 관련해 가지고 하드웨어만 올라가다가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 데이터와 보안 관련된 것들이 튀어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힘을 축적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네트워크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오늘은 별 5개 주셨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흐름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출발한 뒤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원달러 환율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1,390원대 위로 올라서면서 1,400원대를 가시권에 두게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왑 거래 한도를 500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는데요. 실제 한도 증액 발표 직후 환율은 1,380원대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 1,387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올라서 1,400원대를 넘어서게 될 경우 국민연금이 달러 선물한 매도에 나서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지수 움직임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2,810선에 도달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하락에 SK하이닉스 2%대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0위까지 주말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코스피 0.45% 하락으로 출발해 현재는 2,790선도 붕괴가 되면서 2,78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탄력 보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오늘 하락 종목의 수가 1,200개 넘게 포착이 되는 가운데 지수는 장중 85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다시 올라와 주면서 8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제조업 위주의 대량 물량 출하하면서 각각 1,471억 원, 1,601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제조업과 운수 장비 쪽 매수세 보여주면서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반도체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45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IT 종합, IT 하드웨어 위주의 사자세 보여주면서 담아내고 있지만 기관이 팔아냅니다.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200억 원 넘게 덜어내면서 7거래일 연속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완성될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또 오늘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또 당뇨병 학회도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와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마감까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많은 지수 관련된 것들은 이미 브리핑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 코스피는 지금 현재 2,777포인트 이 안에 과연 오늘 갇혀서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이 안에 있다 그러면은 월요일이 됐을 때 다시금 갭 상승을 통해 가지고 2,8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현재 그 상승 종목은 300개가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절대 놀라지 마시고 지금은 절대 물량을 뺏기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역시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853포인트 이렇게 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자리다 그랬을 때는 우선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홀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를 꼭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폭풍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은 버텨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는 가운데 물량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 전략 현명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반도체주 급락에 하락하는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기후변화, 에너지, 조선, 네트워크까지 분석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은 네트워크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